네, 추석 특집 황금 전략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저희 뒤에 또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네. 저희와 이번 주에 좀 함께하시면 하반기 든든하게 좀 대비를 해보시면서 맛있는 감처럼 또 결실을 수확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세 가지 섹터를 가져왔는데 앞서서 이미 네. 또 나왔네요, 통시지로. 네, 맞습니다. 자, 지금 그 시장은 지금 조금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돌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추석도 앞두고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 날 바로 이제 미국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 또한 그 유럽의 ECB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테마주들은 잘 가는 상황이지만 메이저 수급의 대량 매수는 아직까지는 조금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확실한 모멘텀과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좀 잘 가는 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나 FOMC를 좀 앞두고 좀 관방세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짚어봤고요. 저희가 오늘 하반기를 주도할 섹터 세 가지 가져왔습니다. 저희 네. 첫 번째 섹터부터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 2차 전지, 장비, 자동차, 부품 세 가지를 가져오셨는데 네. 이 중에 오늘 또 제일 핫했던 게 5G.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삼성, 카카오, 너도 나도 다 뛰어든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5G는 되게 힘들었던 섹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비운의 섹터다라고 네.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5G가 거의 2년 동안 조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정말 잘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수와 반대로 정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또는 반의 반토막 난 섹터가 바로 5G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즉 그 국가 주도의 그 사회 간접 자본이 투자가 돼야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 통신망을 깔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국가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 전부터 이 5G 통신망이 본격적으로 그 개설이 됐지만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한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5G 통신망 그 개설이 좀 다 스탑이 되는 그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물론 지금도 코로나가 이제 아직은 남아 있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가 감기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2019년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5G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5G가 올라오는 이유는 또한 이제 인도에 지금 이제 삼성과 인도에 지금 그 5G 계약 체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관련주들이 강하게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5G 섹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가도를 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그 안에서 또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집중해 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5G 통신 쪽으로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SK텔레콤이나 뭐 LGU 플러스 같은 통신주들이 있지만 네.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그 인프라를 깔아놓고 인프라를 깔 때 오히려 그런 그 통신 사업자들 그 매출이나 이런 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할 때는 통신 장비 쪽이 좋은데 그 종목 통신 장비 쪽 5G 관련주들이 거의 뭐 한 2019년까지는 시장의 주도주로 갔던 네. 적도 있는데 지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주도주들을 봐야 되는데 이제 한번 차트를 보면은 네. 먼저 이제 5G 통신 장비 쪽으로 보면은 일단 KMW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면 89,500원까지 그러니까 2019년에 고점을 딱 찍었었어요. 그리고 2021년 초까지도 고점 찍었다가 이게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네. 9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3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네. 어마어마한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제 막 그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HFR도 지금 그 5G 통신 장비 쪽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우리가 테마적인 성격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또 방송에서 편입을 했었던 이제 구전파기지국이죠. 바로 와이어블이라는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 다시 턴어라운드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 장비주 안에서는 KMW와 HFR 그리고 테마적인 성격으로 올라가는 종목으로는 와이어블 저점에서 매집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알려드린 종목들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또 두 번째로 가져오신 섹터가 바로 2차전지 장비주였습니다. 네. 2차전지 안에서 장비라고 또 딱 꼽아주셨는데 소재에 이어서 장비주도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까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쪽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네. 저점 대비해서 코로나 시대의 양적 완화와 함께 거의 뭐 한 많이 오른 거는 20배 가까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10배 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은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비 쪽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네. 지금 그 장비 쪽으로 전공정 장비 쪽으로 보면은 오늘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나인테크,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거든요. 여러 번 제가 또 황금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나인테크 그다음에 세아 메카닉스 이 종목도 지금 바닥에서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 MMD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 장비 쪽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그럼 전반적으로 말고 장비주만 보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소재 관련주는 네. 아까도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대장주격인 LNF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마이너스 0.14%를 보여줬고요. 그다음 뭐 에코프로비에 워낙 유명하죠. 한때 코스닥 2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5,000원부터 출발했던 종목이 15만 원을 찍었으니까. 그리고 또 대표적인 소재, 2차전 소재 관련주 중에서는 그 첨보 같은 종목들도 있어요. 전해질. 뭐 이쪽은 이 첨보라는 회사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그 10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이제는 장비 쪽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주는 조금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 또 이어서 2차 전지 장비주가 그 시세를 따라갈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 종목은 그 안에서 나인테크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 정도로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차 전지 장비까지도 짚어봤고요. 마지막 섹터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로 가져와 주셨는데 자동차 부품주 투심 완화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반등 다운 반등으로 부품주까지 좀 이렇게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환율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는 그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이제 그 고환율의 수혜주예요. 그쵸. 네, 달러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좀 우리가 이제 다시 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최선호주로 한번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저는 그 황금 전략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명신산업을 다시 한번 최선호주로 한번 뽑아 볼 거고요. 왜냐하면 그 물론 이제 말씀드리고 올랐지만 더 갈 수 있어요. 네, 지금 명신산업 그 제가 이제 황금 전략 거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거의 한 40% 가까이 올랐던 종목인데 여기서 저는 더 갑니다. 이거 지금 현재 23,500원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해서 최종 목표가는 4만 원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더블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2달 전에 또 매니저님이 공개해 주셨던 명신산업이 43% 넘는 수익을 내줬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또 가능할 것이다. 네. 목표가를 4만 원으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환율 흐름일 때 좀 수출주를 봐야 된다, 자동차를 봐야 된다라는 말이 많은데 그러면 부품주 말고 완성차 업체들도 항상 뭐 좋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 종목들은 좀 어떤가요? 뭐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20만 원 안정적으로 좀 안착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오늘 기준으로 현대차가 20만 1,0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물론 그 환율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금 이제 원래 시장이 좀 빠질 때는 자동차 섹터가 약간 방어주 성격을 띠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북미 쪽에 매출이 높은 회사가 기아예요. 그래서 기아는 현대차보다도 더 지금 주가 흐름이 더 양호한 편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조정도 잘 안 받았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중장기로 들고 가신다면 충분히 전고점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하반기 유망 섹터로 자동차 부품 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안에서 명신산업까지 또 리뷰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앞으로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필승 공략주를 또 네. 한 가지 더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과연 내일장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을 종목 어떤 건지 필승 공략주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성 ENG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태양광이죠? 네. 저는 태양광 관련주 급등 나올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제가 체크 포인트를 제가 적어놨는데 네. 그 이제 태양광 섹터 자체가 올라갈 걸로 보는데 네. 그 중에서 자리가 제일 좋은 게 신성 ENG거든요. 그러니까 신성 ENG 올라갈 때 뭐 SDN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리고 OCI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같이 올라올 수 있는데 제가 왜 태양광을 보고 있냐면 요즘에 네옴시티 관련주가 엄청 핫했어요. 네. 한미글로벌 대장주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 네이버 밴드에 한미글로벌 8월 초에 추천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더블 수익 났고요. 그러면 이제 건설주가 갔는데 대부분 다 건설주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네옴시티의 자체가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 거기에 화력 발전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그 사막 한복판에 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도 아닐 것 같아. 네옴시티로는. 그러면 결국은 태양광 아니면 원전인데 네옴시티는 2030년까지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15년 넘게 걸리니까 좀 어렵고 사막에 제일 잘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뭐죠?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그렇죠. 왜냐면은 그만큼 일조량이나 그 다음에 기후도 완벽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네옴시티의 주요 에너지 동력원을 태양광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 이제 최근에 제일 많이 오른 게 한미글로벌인데 한미글로벌 그 엄청 올랐어요. 지금 더블 네. 수익 났고요. 말씀드리고 나서 얘가 이제 주도주로 갔는데 오르기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주도주로 올라간 것도 물론 더 갈 수 있지만 그러면 다른 섹터를 분명히 또 찾을 거란 말이에요. 네옴시티라는 거대한 테마 안에서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좀 바꿔서 과연 어떤 것이 오를까? 분명히 시장에서 이 트레이딩 하시거나 테마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네옴시티가 친환경 에너지로 동력원을 통해서 친환경 도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러면 분명히 태양광을 건들 것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제가 신성 ENG 보는 거고요. 보시면 최근에 좀 조정받아가지고 여전히 바닥이에요.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아서
테마로 한번 엮이면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신성 ENG, 물론 SDN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SDN도 물론 갈 수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현재 가격에서는 신성 ENG가 훨씬 더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래량 붙으면 급등할 수 있는 자리여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급등이 어디까지? 단기로 보면은 3,000원. 그러니까 지금 2,400원이니까 네. 그래도 한 30%는 충분히 급등할 수 있습니다. 오. 그 이상은 여기에 매물이 너무 여기 이제 제가 표시한 여기 매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한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옴시티로 한번 단기로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거는 3,000원 수준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2,2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이슈로 태양광 섹터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자리가 제일 좋은 신성 ENG 목표가 3,000원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하반기 유망 섹터 알려드렸고요. 또 그 안에서도 관심주 3개 그리고 필승 종목까지 알차게 전해드려봤습니다. 어제 오늘 공통되게 자동차 섹터가 들어갔죠. 오늘 이창훈 매니저는 5G 섹터 안에서 HFR, 2차 전지 장비주 안에서는 나인테크,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는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나왔던 명신산업,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면서 또 든든한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일 이가람 매니저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는 어떤 섹터와 종목을 꼽을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 다른 종목들의 전망도 들어봐야겠죠. 오늘 고엔스탑으로 인기 검색에 올라온 10가지 종목들 내일장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죠. 생태계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성일하이텍이 14% 넘는 급등, 또 오늘 메타버스 XR기기 관련주도 올랐습니다. 뉴프렉스가 급등했고요. 이 넵튠은 카카오 엔터와 메타버스 사업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13.45% 상승으로 마감했고 또 네이버가 배달 서비스를 출시할 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알톤 스포츠가 10.4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알아보도록 하죠. 성일하이텍 다시금 폐배터리 관련주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급등이 나왔고 세비캠도 뭐 함께 올랐고 내일장 어떻게 될까요, 매니저? 네, 저는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성일하이텍은 원래 세비캠을 따라다니는 이등주 성격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세비캠이 급등하면은 그러니까 상한가 가는 흐름이 나오면 성일하이텍은 한 20% 오르고 그리고 세비캠 조정받으면 성일하이텍 같이 조정받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더 잘 갔죠? 오늘은 더 잘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좀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오지 않는가. 네, 그래서 세비캠은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나오지만은 네. 세비캠이 상장하고 나서 65,000원에서 출발해가지고 18만 원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일하이텍은 보면은 저점 8만 원이거든요. 8만 원에서 현재 14만 원으로 아직까지 2배가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비캠이 주의가 떴을 때 성일하이텍 쪽으로 매기가 쏠린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올리는 거는 메이저 수급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폐배터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혀 세상에 없다가 그쵸. 새롭게 생기는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PER이라 그래서 멀티플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영업이익 만약에 100억이에요. 네. 영업이익을 100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멀티플을 10을 주면 얼마예요? 그러면은 네, 맞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는 거예요. 오. 그 섹터의 멀티플을 보통 10을 준다 그러면 보통 적정한 예상 시총이 1,000억이 되는 거고 만약에 성장 산업이면 PER 뭐 30배, 50배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00억이면 거기에 멀티플을 30배 주면 얼마예요? 3,000억. 그러니까 예상 시총이 3,000억 되는 네. 거예요. 그거를 기준으로 만약에 어떤 종목이 조금 저평가돼 있다. 만약에 2,000억이다. 그러면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하는 거고 그거보다 좀 높으면 고평가돼 있다고 평가하는 건데 이 폐배터리 쪽은 지금 PER을 뭐 우리가 성장 산업 많이 줄 때 막 PER 50배, 100배 줘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이제 특별하게 기존에 하고 있던 산업과 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냥
막 땡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만 믿고 지금 주가를 계속 땡기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추세가 이탈할 때까지는 더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위에 매물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리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 붙어가지고 땡길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지금 정고점 돌파시켜서 추세 땡기고 나서 그때 돼서 이제 충분히 올리고 나서 그때부터 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폐배터리 관련주 테마성으로 봐야 되겠죠? 산업으로 보기보다는 아직은? 산업으로도 보고 네. 원래 이제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게 새로운 산업이 형성됐는데 거기에 매출까지 나오면 그때부터 시세가 엄청 세게 붙거든요. 네. 그래서 성일하이텍이나 이제 스테비캠 같은 경우에도 폐배터리 쪽은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쪽은 그 테마라고 하기에는 시총이 커요. 이건 테마라기보고 단순히 보기는 어려운 게 네. 시가총액이 성일하이텍만 봐도 1조 4천억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개인들 붙어서 단타 치는 종목은 아니다. 그쵸.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추세적인 상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좀 더 갈 거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성일하이텍은 고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하나솔루션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럽 전력난에 천연가스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이 태양광 관련주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인프라 감축법도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보겠죠, 다행히? 네, 무조건 저는 이거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고고요. 네. 지금 이제 하나 시스템을 하나 솔루션을 보면 그 하나 솔루션 보면은 이제 태양광 대장주라고 그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 솔루션하고 뭐 하나 솔루션 워낙 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한 6%의 상승을 보였는데 정고점 돌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신성이엔지를 편입을 하면서도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그거는 이제 네옴시티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걸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그 유가가 상승하면 유가 관련주인 흥구석유나 뭐 SH 에너지화학이나 이런 종목들, 한국석유나 이런 종목들도 가겠지만은 그 대체제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또 반사이익을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친환경 에너지 자체가 우리가 이제 조금 그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단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만약에 유가가 저렴하면 당연히 석유 쓰겠죠. 그런데 유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이제 캡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스프레드가 낮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없으면 당연히 친환경을 쓰겠죠. 그런 관점에서 유가가 상승하면 친환경 에너지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옴시티로도 묶이면 추가 모멘텀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앞서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주들 짚어드렸는데 하나솔루션도 역시나 또 내일장 고 의견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또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죠. 다음으로 현대로템 짚어보겠습니다. 방산주, 그동안 잘 나갔던 K방산주.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이어서 모로코까지 또 수출 계약을 챙기면서 들썩였는데 최근에 네. 조금 조정을 받았죠. 네. 지금이 좀 조정 시 매수 시점일지 현대로템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조정받는 이유는 사실 없어요. 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네.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아도 항상 양봉만 그리면서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솔직히 매수한 사람들, 바닥에 산 사람들 누가 팔아요, 개인들? 아무도 안 팔죠. 네. 하루에 1%씩 매일매일 올라서 100일 동안 딱 그 100% 오르는, 물론 그 복리로 하면은 더 오르겠지만은 그러면 아무도 파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개인들이 장기 투자로 한 100%, 200% 갈 종목을 5% 먹고 팔고 10% 먹고 파는 이유는 자꾸 흔들면서 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로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네. 오늘 마이너스 1.97%가 빠졌는데 사실 뭐 특별히 흠잡을 게 없어요. 그냥 급등했으니까 한번 눌렀다가
다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요즘에 뭐 비슷한 패턴인데요. 급등 후 눌림, 급등 후 눌림, 뭐 이런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현대로템은 지금 방산주로만 조금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사회 지하철 노선이나 이런 그 사회 간접 자본 투자의 수혜주일 수도 있고요. 또한 그 현대로템이 수소 충전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도 충분히 묶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현대로템이 네. 45,500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9,900원이고요. 여기가 바로 남북경협주로 묶였던 시기예요. 이때는 그 현대로템이 남북경협주 대장주로서 지금 그 아무런 사실 그 체력도 없이 단순 테마로 묶여서 45,000원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확실한 재료와 실적, 내용을 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전고점까지도 그 잘만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 방산주가 좀 대부분 신고가 흐름을 많이 냈잖아요. 네. 수출주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좀 눈여겨보던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걸 중장기로 투자를 해봐도 될지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 네. 방산주 전체적으로 좀 하반기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은 현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또한 현재 그 중국과 대만의 국지적 리스크도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3년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는 그 지금 이제 2연임까지만 되게끔 과거에 이제 만들어놨지만 이건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요 이제 여러 가지 내용 변경을 통해서 3년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 불만도 물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대만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당분간은 그 중국 대만 리스크도 전쟁 리스크도 계속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아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가들이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 역시 국방력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다 할 전쟁이라는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방력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자체가 뭐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네. 무슨 전쟁이냐 지금 시기에. 근데 전쟁이 실제로 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국방이 어찌됐건 밀려서 본토까지 침략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각국이 인식 개선을 통해서 국방력을 늘리고 있는 거죠. 역시 우리나라 본인 나라는 본인이 지켜야 된다. 아무리 뭐 나토가 있고 유엔이 있어도 도와주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국이 경쟁적으로 국방력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산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헤게모니의 변화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방산주는 중장기적으로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 현대 로템까지 또 짚어봤습니다. 고엔스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매니저님과 더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뭐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는 다 아실 거고요. 지금 이제 또 5시부터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많이 오셔서 지금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지 다 설명드릴 거니까 많이 오셔서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5시입니다. 네, 잠시 뒤 5시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전략 추석 특집 함께한 분이고요.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